반갑습니다. 미세스 앤입니다. 제가 요 근래 한 1, 2주 사이에 가장 자주 했던 말이 자기 효능감이 떨어졌어 였거든요. 전에는 좀 멀쩡하게 했던 일? 아니 그냥 내가 그동안 쭉 계속 꾸준히 해왔던 일이 갑자기 이렇게 좀 부담스러워지면서 전 같으면 그냥 몇 시간을 후다닥 끝냈을 일도 지지부진하게 제가 이렇게 달고 있더라는 거죠. 그렇게 한 일주일 딱 보내고 나니까 피곤하다. 피곤한 줄만 알았거든요.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자기 효능감이 떨어진 것 같은 거예요. 내가 잘하고 있다, 잘 해낼 거다 라는 나에 대한 믿음이 슉 사라져버린 거예요. 저희 이제 영상 편집을 아이가 해주고 있는데 아이가 물어보는 거예요. 엄마 영상 안 찍었냐고. 안 찍었어. 엄마 요새 일이 넘치는 건 아닌데 바쁘고 지치고 자기 효능감이 떨어졌어. 자신감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데 내가 이러고 있다? 라고 했더니 아이가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다시 마음을 다잡고 평일에는 자신감이 더 필요해 책을 실실 봤죠. 이제 내가 자기 효능감이 떨어진 데는 저자가 말했던 대로 내면에 이렇게 스물스물 안개처럼 막 피어다니는 이 부정적인 목소리, 요게 출발점이 됐을 수도 있겠더라고요. 이 내면의 비판자는 머릿속을 아주 빠르게 정말 슉 하고 지나가요. 그러니까 저는 똑같이 일했는데 제 머릿속에는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이렇게 슉 지나간 거죠. 그냥 다른 때하고 똑같이 일했을 뿐이고 아니면 뭐 조금 더 까다로운 걸 하느라 약간의 시간이 더 걸렸을 뿐이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. 에휴, 네가 그럼 그렇지. 너는 수준 미달이야. 이 목소리하고 그냥 있어. 뭘 한다고 나서. 야,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고 나서 다음 거에. 막 이런 비판적인 말들이 저를 슉슉슉슉 지나간 거죠. 그렇게 지나갔겠죠. 연휴 때도 몸이 이렇게 좀 아팠을 뿐인데 아프면 사람이 좀 자기 몸을 잘 달래고 잘 먹고 잘 쉬고 이렇게 보내야 되잖아요. 근데 쉬는 동안에도 저는 너무 무거웠던 거예요. 쉴 권리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. 야, 너 운동한다더니 인제 안 하냐? 대체 승진 공부는 언제 하려고 이렇게 게으름 부려? 하는 이런 자기 비난과 야, 네가 그럼 그렇지. 내가 뭘 끝까지 하는 걸 못 봤다. 야, 이런 생각이 이렇게 머릿속에 막 왔다 갔다 하는 채로 들어누워 있다가 이렇게 딱 출근을 하니까 기운이 있었겠어요? 없었겠죠, 당연히. 제가 저한테, 이게 남이 한 말이 아니에요. 제가 저한테 하는 이 말들, 이 비난의 말들을 저는 어디서 들었을까요? 저자가 말한 대로 양육자에게서도 들었고, 뭐 예전에 좀 긴 시간 만났던 어떤 친구에게서도 들었던 이야기죠. 이렇게 내 안에 부정적인 목소리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어 있어요, 이미. 그랬다가 기회만 오면 저를 이렇게 슉 훑고 지나가는 거죠. 그러니까 이때를 우리는 정말 잘 잡아서 알아채야 돼요. 이렇게 부정적인 목소리에 넘어가서 부정적인 생각을 정답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냥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에 억눌려 버리고 말겠죠. 그러니까 저자는 이 부정적인 목소리가 어떤 건지 주제 분류를 한번 해보라고 해요. 먼저 외모에 대한 건지, 지성, 건강, 몸매, 사회적인 접촉, 연인관계, 출신, 나이, 삶의 방식 이런 것 등등으로 다 나누어져 있을 거라고. 주제를 나누고서 보면 항상 같은 주제로 우리를 나약함에 빠져들게 만들었을 거라는 거죠. 이럴 때는 외모에 대한 거든지 관계에 대한 거든지 이러면
그 부정적인 생각들에 대해서 난 아니야 이런 반대 논거들을 적어놨다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얼른 꺼내보라고 말을 하거든요.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썼던 방법은 이런 거예요. 이제 아침 일기 쓰면서 내 다운된 감정들, 부정적인 감정들을 일단 확인을 하고, 그런 다음에는 뭐 적당한 거리에 있는 사람들과 간단하게 스몰토크 하면서 좀 웃고,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일 중에서, 그날 해야 되는 일 중에서 가장 작은 일, 정말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했어요.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조금 더 중요도가 있는 일로 넘어가면서 저한테 작은 보상, 카페인을 줬죠. 작은 보상을 줬어요.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. 거봐, 야, 넌 좀 이렇게 아팠던 것 뿐이야. 좀 지쳤던 것 뿐이야. 라 하고요.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거죠. 근데 이게 이런 단계와 이런 방식을 거쳐서 금방 되면 좋은데, 하염없이 나쁜 생각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날 때도 있어요. 잘 안 될 때가 있죠. 그럴 때는 화장실이라도 가서 거울을 보면서 저에게 말하는 거죠. 부정적인 생각이 나에게 그렇게 나쁜 말들을 했던 거 말고 저에게 다른 말을 해주는 거죠. 멈춰. 그만해. 네가 그 부정적인 생각대로 그런 사람이었으면, 진짜 그런 사람이었다면 넌 지금 여기서 멈추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못하고 있을 거야. 넌 그런 사람 아니니까 이제 그만 멈춰. 하고 말해주는 거죠. 이런 식의 이런 내면의 목소리, 이런 것들을 알아채고 하는 거 말고도 또 우리가 가족이나 우리가 속한 공동체로부터 어떤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막 억누르는 것들도 있어요. 성공해라. 걱정시키지 마라.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이런 가치들을 다 지켜라. 남자답게 굴어라. 아니면 여자답게 굴어라. 내 꿈을 대신 이뤄달라. 등등 이런 식으로 부모나 공동체에게서 계속해서 부여받고 학습받은 메시지가 있거든요. 에바 블로다레크는 이걸 확인하는 방법. 이걸 확인하려면 자기 인생을 A4 한 서너 장 정도로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동화 형식을 빌려서 한번 써보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형식인 거죠. 옛날 옛적에 어떤 아이가 살았습니다. 그 아이는 이런 과정으로 성장을 했고, 또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했으며, 또 그 아이에게는 이런 비밀들이 있었어요. 그리고 지금 그 아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고, 착한 요정이 아이의 진정한 소원인 무엇을 이뤄준다. 이런 형식, 정말 전형적인 동화의 형식을 가져서 써보면 내가 바라는 거, 내가 뭐 할 때 행복한지, 이런 것들, 그러니까 자신의 유형이 어떤 모습인지를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해요. 이걸 발견하고 나면 그 이후에 갖는 변화, 그런 건 아주 어떤 큰 대단한 활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타인이 우리를 다루기 쉽고 이렇게 순종적인 모습으로 보였던 것들, 순종적이었던 그런 모습들, 그런 데서 아주 조금만 벗어나 보라고 말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속이 빤히 좀 드러나도 괜찮고, 조금 게을러도 괜찮고, 실수를 좀 해도 괜찮고, 내가 좀 챙겨도 괜찮고, 이렇게 많은, 이 많은 줄줄이 많은 이 괜찮은 것들, 이렇게 괜찮은 것들, 줄줄이 항목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. 사실 이게 괜찮다라는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건 안 괜찮다는 말이었거든요. 이게 불편하고 안 괜찮았다는 거죠. 내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 쓰고 그동안 조심해왔다는 말하고 똑같아요. 여기에 적힌 말들 외에도 내가 너무도 신경 쓰고 조심하고 나를 이렇게 올감했던 것들, 그런 것들을 좀 풀어줄 수 있는 말, 거기에 뭐뭐뭐 해도 괜찮아 라는 말들을 붙여줄 수 있죠. 이런 것들을 쭉 목록을 보면서 자꾸 되뇌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. 그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조금 더 스스로 올가매지 않고 좀 더 자유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렇게 이런 걸 자꾸 되뇌인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그렇다고 해서 아나무인인 사람이 되느냐? 그렇진 않습니다. 절대로 안 돼요.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이걸 아무리 되뇌어도
이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. 진짜로 이걸 맘먹고 실천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해야 아주 조금 겨우 남 좀 눈치 안 보고 내 이익도 좀 챙기고 내 의사표시도 겨우 조금 해보고 가끔 거절도 좀 해보고 정말 겨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. 정말 신기하게도 이렇게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를 잘 돌보게 되면 자신감 이런 걸 굳이 외부에서 찾지 않게 돼요.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인정이라든지 뭔가 성과를 보여서 인정을 받아서 내가 거기에서 자신감을 찾는다. 이 루트가 필요 없어져요. 잘하든 못하든 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걸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. 그걸 경험하게 되면 굉장히 사람이 편안해져요. 제가 2주 동안 자기효능감이 사라지고 뭔가 이렇게 다운된 상태라고 했잖아요. 지금도 그러느냐? 사실 그건 아니에요. 이 대본 쓰고 뭐 또 이 책 이 부분 다시 읽고 그러면서 내 머릿속으로 훑고 지나가는 부정적인 말들 막 인식하고 이걸로 해서 이게 이렇게 빡 자신감이 생겨나냐? 그건 아니고 그 중간에 또 일폭탄이 빵 터졌거든요. 이게 한꺼번에 팍 터지면 정말 사람이 종종거리게 되고 힘들어요. 근데 이번에는 이것들을 다 이렇게 보고 나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서 그러는지 완벽하게 하지 말고 적당히 사실은 조금 느슨하게 진짜 시간만 잘 맞추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을 했더니 뭐 완전히 방전이 되지도 않았고 또 이렇게 약간의 좀 내가 빈 곳이었다라고 느낀 것들은 사실은 윗분들이 결제하시면서 다 메워주시더라고요. 그렇죠. 일은 저만 하는 게 아니죠. 내가 상태 좋을 때는 내가 굉장히 정성 들여서 가서 이렇게 결제를 받지만 또 안 그럴 때는 그 빈 부분을 결제해 주시는 분들이 메워주시는구나. 그렇게 서로 조금씩 모자란 부분들을 채워가면서 일을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물론 평소에도 이렇게 결제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설렁설렁 막 이렇게 일을 하면 일문러가 됩니다. 그러면 안 되니까 일문러가 되자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모든 일에 대해서 완벽을 기하지는 말자. 대신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막 방전되기 직전이고 잘 안 될 때는 조금 내 상태를 봐가면서 조절하자. 이게 되면 전전긍긍하거나 조급해하거나 쫓기는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. 정말 제 스스로 편해져요. 정말 편안해집니다. 근데 또 가끔 이렇게 변한 나를 보고 또 옆에서 가만히 안 놔둬요. 주변에서 이제 이런 말을 할지도 모르는 거죠. 사람 변했어. 전에는 이런 부탁도 흔쾌히 그냥 알아서 잘 들어주더니 뭐야, 이제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 다 됐네?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. 근데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? 거절 잘 못하는 나를 이용해 먹던 사람들이에요.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말 합니다. 친하다는 이름으로 나를 막 써먹었던 사람들. 그러니까 이런 말에 흔들리지 말고 내가 이렇게 편안함을 찾아냈다. 편안함을 만들어냈다 하면 꼭 그 편안함을 고수하시길 바랄게요.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이 사라졌을 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? 나는 왜 이 모양이지? 하는 생각이 들 때 바로 확인해 보는 거죠. 내 머릿속을 돌아다니는 그런 이상한 습관이 되어버린 부정적인 생각들 없는지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하고 뭐 이런 거 안 돼도 괜찮지 하는 생각을 갖는 거, 괜찮다는 생각을 갖는 거. 이게 처음부터 바로 되지는 않아요. 안다고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. 세상에 우리가 살아보니까 세상에 연습 없이 잘 되는 거 있던가요? 없어요. 아무리 날고기는 사람에게도 그런 건 없습니다. 타고남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람 마음에는 대부분, 아주 많은 대부분은 정말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. 연습으로 결과가 나온다는 거. 그러니까 기운이 쏙 빠질 때 우리는 의식적으로 확인을 해보고 연습해야 된다는 거. 그걸 꼭 기억하시게요. 오늘도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는 우리 마음을 더 단단하고
탄성 있게 만들어주는 이야기 또 준비해서 올게요. 당신을 기다립니다.